15번. 자, 양도소득세 세율 2022년 5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세율 물어볼 때는 5월 10일 이 날짜가 나올 거예요. 왜? 이날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시행령이 개정된 날이야. 대통령 공약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3주택 할증 안 하고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팔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세율 양도하는 경우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틀린 거, 양도소득세 세율에서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요건 투기에 많이 이용되니까 요 세 개 세율은 알고 있어야 돼요. 등기됐으며 법령이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이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1세대 2주택 그런 거 필요가 없어. 할증 안 하니까. 예? 조정대상 지역이 1세대 2주택은 20%, 3주택은 30% 할증하는데 언제부터 파는 거? 5월 10일 지나서 파는 건 할증 같은 거 없으니까 똑같아. 자, 그러면 1번 보유기간이 1년 안 돼서 분양권 팔았다. 무조건 투기 70%. 맞아요. 그래서 70% 맞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분양권이 있죠. 이것도 몇 프로? 60%. 분양권은 70%, 60%밖에 없어.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판다는 얘기는 입주하기 전에 파는 거죠. 부득이 파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국가는 개개인의 사정을 안 봐줘. 분양권을 입주하려고 산 건데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 팔면 무조건 투기야. 그냥 70%하고 60%, 요 두 가지밖에 없다, 세율이. 2년이든 3년이든 분양권 팔면 60%, 1년 안 되면 70%. 3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70% 맞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할증 안 해요. 틀렸죠? 답은 몇 번? 4번. 그럼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2년 이상이면 6에서 몇 프로? 45%로 일반 세율로 간다. 할증 같은 거 없어요. 자, 5번 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 미만인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60%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틀린 거 몇 번? 4번. 4번. 15번 많이 맞췄어요. 76% 맞췄네. 다음 16번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 받죠. 고가주택이 아니면.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으면 2년 거주하고 팔면 비과세인데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인데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상관없이 팔면 뭐하는 거?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중요하고 시험에서 여러 차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몇 번? 1번. 자, 법령 생각하지 마요. 자, 법령이 정하는 건설 임대주택, 임대주택이에요. 공공건설 임대주택. 결론은 건설 임대주택을 임차일로부터, 임차일이죠. 임차일로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하는 날까지 세대 전원이 몇 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줘요. 몇 년 보유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5년 이상 뭐 했으면 거주, 주민등록 두고 살다가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일반 아파트 건설 회사가 아파트 새로 지어서 무주택자한테 뭐 줘요? 월세 받고 임대 주죠. 또 LH공사가 아파트 지어서 무주택자한테 임대 주잖아요. 그 왜 임대를 해? 걔네들은 그냥 팔면 되지. 아파트 지어서 일반 민간 건설 회사가, 아파트 건설 회사가 아파트 지어놓고 왜 분양 안 하고 임대를 줘요? 국가가 시키니까. 너네 아파트 허가 내줄 때 너네 몇 세대씩 지을 건데 5,000세대인데 그럼 비율 몇 프로는 일단 뭐 해주고
월세로 빌려주고 나중에 팔아 이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여주는 거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입자가 거기서 몇 년 살아요? 5년. 그건 취득이 아니에요. 월세 주고 사는 거지. 저렴하게 월세를 주고 싸게 살아.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난 다음에 회사에서 통지가 오지. 당신 이거 살려면 사. 분양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죠. 그래서 살다가 그 주택을 뭐 했으면 취득했어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뭐 하고 등기하고 오늘 팔아도 돼. 왜? 취득해놓고 몇 년, 2년 보유 그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한 날이 아니라 뭐 임대차 계약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몇 년? 5년만 거주했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슈되는 게 문제가 있죠. 어떤 거? 임대주택은 참고로 저기 과천 보면 LH 주공에서 아파트 지어서 뭐 했어요? 임대를 줬어요. 그리고 분양할 때 너네가 5년 살고 나서 뭐 할 때? 분양받을 때 그때 당시 시가로 분양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가격이 올라가고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웬걸 2배, 3배 올랐잖아, 과천이. 예?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주고 보증금 내고 월세 주고 살던 사람이 8억, 9억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사냐고. 못 사지. 그러니까 LH공사에서 뭐라 그래? 안 살 거야? 그럼 나가. 못 나가 이거지. 한 사람이 못 나가면 강제로 할 텐데 2000세대 가까운 사람들이 단체로 못 나가.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 국가에서도 공권력을 내세울 수가 없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버티는 사람도 잘못된 거야. 그죠? 너무 올랐으니까 못 사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지 못하고 그럼 이사 가야 되는데 안 갈 데가 없으니까 난 죽어도 여기서 있을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지. 그죠? 대통령이 해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공교롭게 임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 멋있게 해결했잖아. 8년 연장. 8년 연장. 그러니까 8년 후에 가면 이제 지금 대통령은 중간에 끝나니까 5년 있으면 끝나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걸리겠지. 예? 그때도 또 뭐 하면 돼? 또 연장. 그러면 되는 거지. 대책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과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 좀 특별히 분양가를 옛날 가격으로 해줘. 그러면 전국의 LH공사 임대아파트를 다 분양해 준 거 다시 계산해야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인천은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 처음보다 분양 가격보다 살다가 하니까.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뭐 했어? 분양받아서 사는 사람한테 옛날 가격으로 너네 그러면 내겠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만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이게 골치 아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지. 그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 진짜로 해결할 방법이 있어. 연장. 고민할 게 뭐 있어. 자, 이런 주택은 사서 팔면 그대로 보유기간 따지잖아요. 다음 2번 주택의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치 등이 이 법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수용. 그죠? 수용됐어. 수용은 내 의사와 무관하죠. 여러분 1세대 1주택 취득해서 2년 보유 못했는데 법률에 강제로 뭐가 돼? 수용돼. 그러면 비과세 혜택 줘요. 보유기간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수용되는 경우는 된다. 비과세. 그런데 여기 끝에 뭐라고 그래서 다만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거는 이해만 하세요. 이거는 지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보세요. 주택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다 수용되면 좋지. 근데 필요한 것만 수용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도로가 생기면서 이만큼만 뭐 했어? 수용됐어. 그럼 짜투리 남았잖아 이거. 예? 그럼 이 짜투리 남은 건 어떻게 한다?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뭐 해도 팔아도 그냥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거기까지 그 얘기야. 일부가 뭐가 됐으면 수용됐으면
잔존 남아있는 주택과 부속된 토지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말고 여기 앞에 법률에 따라 뭐가 되면 수용되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따지지 않는다. 다음 3번. 그래서 맞고요. 3번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할 필요로 취약금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부한다. 출구. 여기서는요 외국에 부한다고요? 1년 이상 국외 거주 1년 이상 거주한다는 얘기는 이민 가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서 장기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다만 조건이 세대 전원이 부하라. 출국해야 돼.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 다만 요건 출국하는 날 현재 주택이 딱 하나 있을 때 얘기고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뜻만 이해하세요. 자, 내일 모레가 출국하는 날이에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 다 예약 다 해놨어. 그런데 아파트 팔려고 했더니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뭐 하고 그렇죠. 먼저 출국하라 이거지. 출국하고 나서 몇 년 안에 2년 안에 팔아도 혜택을 주겠다 얘기야. 팔고 가면 그냥 비과세고 매매가 안 되면 출국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년 지난 다음에는 과세하는 거예요. 팔았어도. 예,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4번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이거는 해외 이주법에 세대 전원이 부한다. 출국한다. 이건 이민 가는 거지. 이민 가는 거. 해외 이주. 그래서 이민 가는 경우는 2년 보유 2년 거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똑같아요. 다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돼. 그런데 이것도요 출국하려고 했더니 매매가 안 돼. 그럼 먼저 뭐 하고 출국부터 하고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자,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기획재정무령이 정하는 취약, 학교폭력, 사업상 형편,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타시군으로 다른 지역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사 가는 거, 우리나라 안에서 이사 가는 거죠. 요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조건이 1년 이상 뭐 해야 돼? 거주. 보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주. 1년 이상 살아야 돼. 주민등록두고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무엇 때문에 이사 가느냐? 학교 입학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질병치료로 요양으로 타시군으로 이사 갑니다. 김포시에서 옆 동네 서구로 지역이 서로 다르니까 이사 가면 돼.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사 가도 됩니다. 그런데 김포시 안에서 김포시 안으로 이사 가는 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어요. 뭐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의 근무상, 사업상으로 이사 간다. 이건 안 돼. 사업상은 안 돼. 근무상 형편. 근무상이란 건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사업상 이사 간다고 하는 것도 다 봐주면 법을 만드나 마나지. 나 사업 종류가 많잖아. 나 무슨 사업? 청춘 사업하러 가야 돼. 그것도 사업이잖아. 그거 다 봐줘야 되네? 안 되지. 그래서 사업은 안 된다고. 근무상 형편.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번의 답은 5번인데